자, 오늘 7월 12일 마감 시장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기분 더럽게 안 좋은 하루인데,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방송을 한국경제부터 뭐 이데일리부터 해서 뭐 MTM한테 이렇게 돌려가면서 봤는데, 저는 진짜 정파 낭비가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앵커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국경제에서 그 꼭 따박따박 물어보는 앵커 한 명 있거든요. 정윤성 앵커라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빠질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전문가들이 계속 뭐 CPI 얘기만 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진짜 웃긴다는 얘기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만 안 가면 우리나라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뭐 유로스톡스입니다. 나스닥부터 볼까요? 나스닥 지금 한 달 동안에 0.27% 빠졌고요. 거의 전고점 인까지 왔습니다. 다우존스 전고점 돌파했고요. 온 한 달 1월 동안 0.06% 상승입니다. S&P 0.22% 상승이고 전고점 왔습니다. 유로스톡스 전고점 역시 돌파한 상황에서 1월 동안 1.76% 하락입니다. 대만 각권입니다. 대만도 전고점 인근까지 와서 전고점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2.33% 하락. 진짜 안 간다 그랬던 상해 1월 동안 3% 하락했고요. 지금 ENX 손실 크게 예상되고 있는 떡락해서도 예상되고 있는 항생도 1월에 4.7%. 우리나라는요. 전고점까지 한참 먼 상태에서 1월에 4.9%입니다. 항생보다 더 빠졌어요. 항생보다. 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주요 시장 중에서는 제일 많이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얘기예요. 항생보다 더 빠졌는데요. 이 중국이에요, 여기가? 중국도 아닌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일단, 경제방송에서 보니까, 핑계를 세 가지를 댑니다. CPI가 높게 나와서 금리의 기대감 축소. 이것 때문에 떨어질 거면 유럽도 떨어지고, 미국도 다 떨어졌죠. 왜? 그리고, 뭐, 오늘 떨어질 수 있으니까 경기감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니케이 빠지고 다 빠졌겠죠. 근데 오늘 니케이 1.5% 상승으로 마감했죠. 상해 제가 봤을 때 시황 쓸 때 현재 시간 0.07% 상승이었고 항생 0.18% 하락, 대만 0.19% 하락. 혼조 정도예요. 중화권. 우리나라만 개박살이 났어요. 근데 자꾸 중국 방송에서 미국 이야기만 그냥 뭐 미국 얘기 그러니까 하면은 뭐 그럴듯해 보여서 그런 건가? 아니면 자기들도 그냥 뭐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그 생각밖에 안 들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일 큽니다. 거기에 따른 정책 신뢰의 하락이 제일 큰데,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R&D 예산, R&D 사업 적극적으로 뭐 투자하겠다, 추진하겠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예산을 대폭 삭감했죠. 그런 것들이 한 일례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정책 불확실성을 보는데, 올해 지금 같은 하락의 트리거가 뭘까? 방아쇠는 뭐가 당했을까 했을 때는 저는 작년 말로 돌아갑니다.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할 때 개인적으로 비판 많이 했는데, 첫째는 기재부에서 검토한 건 없는 거. 그 완화하겠다고 대통령실 얘기 나오기 일주일 전에 기재부 장관이 왜 검토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즉흥적으로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즉흥적으로. 그리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로 인해 정책 영향에 대해서 전혀 연구가 되지 않고 진행됐습니다. 통상 어떤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특히 세수와 관련돼서는 연구 영역을 줍니다. 근데 연구 영역은커녕 일주일 만에 그냥 대통령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런 건 결국은 의사결정 자체가 권위주의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하는 것도 웃긴데 실무진에서 노를 안 해요. 그것도 진짜 웃기는 거예요. 결국은 주식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건 뭐죠? 불확실성입니다. 대통령 마음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은 최근에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보다 중국 증시를 따라가는 거를 납득할 수가 있어요. 중국이 그럴 시기잖아요. 시진핑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특히 작년 양도소득세 이걸 보면서 외국인들이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거죠. 특히 외국인들이 최근에 현물에서 많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물에서 어제 2조 2천 산 거 이거는 삼성전자 블록들이에요. 대부분 올해 현물에서는 샀다 팔았다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은 엄청나게 매도를 치고 있죠. 기관은 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정책 불확실성을. 그리고 선물을 보면은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1월 2일 빼고 하루도 빠짐없이 다 때렸어요. 매도를. 그럼 결국 외국인 기관 다 떨고 있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트리거는 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하나 더, 오늘 또 빠졌는데, 오늘 어제 이슈가 또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선물 ETF,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거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어제 방송 나가가지고 거래 하시면 되겠다. 차라리 그걸 거래하셔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승인되고 12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딱 그러면 미국 시장 열릴 때쯤 돼서 이제 거래하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갑자기 거래하지 마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거 실적법 위반이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동안 사실은 관심이 없어서 놔뒀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투자가 가능했던 캐나다, 독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 펀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상장된 건 미국이고 캐나다, 독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ETF가 있었는데 오히려 돌연 거래가 중단돼 버렸어요. 이 역시도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실제로 상장됐고 상장 승인될 수도 있다는 걸 계속 우리가 알고 있었고 우리가 관심 있는 뉴스였잖아요. 그러면은 승인이 되면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라고 하든지 아니 우리나라에서 된다라고 하든지 근데 12시간이나 지나가지고 막상 거래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 증권사들에서 어떤 증권사는 거래 이미 시작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했다가 막 막아버리고 허업주고 막고 매도만 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거 역시 정책 혼선과 불확실성의 한 단면이다 라고 봅니다. 할 말은 많은데 또 장관들도 그렇잖아요. 산업부 장관 3개월하고 또 총선 내보내고 막 장관들이 무슨 인턴 기자 뽑는 것도 아니고 인턴직입니까? 3개월하고 내보내게. 그러니까 지금 정부 부처에서 그냥 대통령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니까 이게 지금 나라 꼴이 지금 저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쨌든 이번 정부가 성공적으로 마감을 해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주식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불확실성이 언제 가면 주가가 올라갈 거냐.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보다 주가의 가격이 싸서 메리트가 있다고 느낄 때쯤이 돼야 반등이 시작이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이 하나의 클라이막스였으면 좋겠는데 오늘 만약에 미국 증시가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 미국 증시가 오늘 하락하잖아요. 그럼 얘기 달라집니다. 왜냐면 어제 하락하지 않았던 게 오늘 후반영된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내일 우리 월요일에 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지수 선물 지금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버텨주고 나서 우리 시장이 반등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은 하루 종일 증권 방송에서 씨부리는 애들도 솔직히 나 꼴보기 싫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계속 여기서 하루 종일 CPI 얘기를 왜 합니까? CPI 지금 우리나라 홍해 얘기는 왜 해요? 그것도 우리나라만 지금 영향 받습니까? 전 세계가 다 같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꼬라지면 우리나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얘기하기 껄끄러워서 얘기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도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그날 막아준 거예요. 삼성전자가 낙폭이 적었기 때문에 블록될 이후에 웃기는 거는 경제방송을 하는데 삼성전자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악화 때문에 주가가 빠집니다고 얘기해놓고 1분 후에 삼성전자 블록딜에 의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오늘 흐름이 견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1분 전에 한 얘기하고 1분 후에 한 얘기가 다르면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도 나와가지고 저희 전문가랍시고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보기엔 짜증나가지고 그거를 근데 한 명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삼성전자 0.14% 빠졌거든요. 삼성전자 우선주 0.5% 올라갔어. 결국 삼성전자가 그나마 박아준 거예요. 낙폭을.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그걸 보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이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전문가라고 앉아가지고 떠들면서 저도 회원들이 있지만은 회원 받고 그러고 앉아있는 걸 보면은 기가 차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간 지금은 좀 견뎌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가격 메리트와 주가의 가격 메리트와 리스크 이익 형량했을 때 리스크보다 가격 메리트가 커졌을 때 주가가 반등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총선이 좀 끝나면 오히려 더 종일 수 있어요. 총선이 끝나고 그 이후에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공매도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얘기한 공매도 규제에 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공매도 금지 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또 어떻게 말이 바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또 어떻게 말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공매도를 안 푼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혹시나 제일 두려운 거는 총선에서 여당이 졌어요. 삐져가지고 그냥 공매도 금지 해제해버릴거나, 그게 걱정돼요 사실은. 만약에 공매도 금지가 안 풀린 상태에서 공매도 규제책이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금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규제라는 게 중요하니까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지금 계속 말로만 급하니까, 그냥 몇 달 안 남았으니까 립서비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원래 총선 전에는 총선 정책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올해 정부에서도 상반기에 예산 푼다 그랬잖아요. 총선 전에는 예산 풀어가지고 막 또 합니다. 그래야지 정기가 사는 것 같이 보여야지 표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1,500만 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500만 명이면은 유권자의 반 이상은, 반 가까이는 주식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경기는 어디예요? 그럼 주식을 보면서 우리가 경기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아무리 뉴스에서 TV에서 좋다 하면 뭐예요? 우리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좀 문제 있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 오늘 같은 날에도 니케이는 1.5%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문제 있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여튼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받는 하루였다. 그래도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모아간다고 생각하고 대응하자 정도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